이게 현재 이제 대부분의 입시생 분들께서는 시험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코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은 현재 이제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물음표. 내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누군가가 내가 연기라는 거나 혹은 좀 타이트하게 보는 곳들은 연기랑 특기 같은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2분 이내에 막 찍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이래서 내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 피드백을 굉장히 우리는 받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내가 지금 연기를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혹은 노래를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 저의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는 피드백도 굉장히 궁금했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께 또 이제 혹은 선생님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내 연기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컨텐츠를 2개로 나눠서 아마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선은 이제 내가 연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얻기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연기를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연기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그렇게 평가하는데 익숙한 나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내 연기를 본다면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혹은 누군가의 시선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마인드 컨트롤은 내가 선택한 직업이 뭐 하는 직업이지? 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한 직업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지는 직업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어떤 일도 있냐면 이건 진짜 오늘은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데 싶은데도 불구하고 보여줘야 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컨디션이 진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여줘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평가받는 일들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만약에 실제로 선생님들 앞이나 혹은 이게 시험장에서 정말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굉장히 마음이 어렵겠죠. 이렇게 이제 컨디션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의 실기 능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된 것들로 인해서 그 실기 점수에 반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보여주었을 때 앞에 계신 관객분들이나 혹은 교수님들께서 무조건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나의 신체적인 어떤 바이오리듬이나 컨디션 영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심리적인 영향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나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나 몸 상태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줘야 하는 상황인데 내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작업을 수행을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것들을 정말 가감 없이 혹은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의 작업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절대로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꾸준한 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터득을 해나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 강사 활동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보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저의 멘토의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 내가 아직까지 이 60이 넘어서까지도 촬영장을 가면은 감독들한테 지적을 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은 그렇지, 우리는 배우라는 직업이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나이가 19살 혹은 20살
혹은 뭐 많으신 분들은 30살이 될 수도 있고, 다 우리가 그런 세월들을 겪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 30년 혹은 40년 동안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지적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뭐 이런 뭐 평가를 받게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먹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오롯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란 굉장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나는 보여줘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것이 이만큼이라면 이것들을 오롯이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내가 준비한 건 요거 정도인데 이만큼을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준비한 것이 이만큼이 맞는지, 여러분이 어떤 연기를 보여주셨다면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학생들에게 늘 해주는 얘기예요. 촬영을 딱 끝마치면은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어땠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저는 지금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죠. 믿기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이유를 발견해 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연기에는 흔히들 정답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정답이 존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짜놓은 의도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장면의 뭐 메시지가 이러이러한 것인데 이것이 오롯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우리가 정답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설정한 것과 다르게 연기를 했다면은 그것은 그냥 편하게 이분법적으로 내가 이번엔 좀 틀렸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 나의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것을 먼저 발견을 하셔야 되고, 이 왜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의 왜가 성립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라고 고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바꾸어 나갈 것인가,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감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지금 내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왜?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뭔가 느낌이, 내가 그냥 좀 여기에서 아까와는 조금 다른, 뭐 기타 등등 이런 많은 이유들이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면밀히 살펴보자면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나의 감정적인 어떠한 영향들은 관객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심사위원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제 이렇게 심심하게 해도 될라나 싶었는데 앞에서는 너무 좋게 봐줄 수도 있고, 그 영상이 내가 실제로 모니터를 했을 때는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네 라고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내가 영상을 딱 찍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왜가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가 성립이 되셔야 돼요. 이 어떻게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설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여러분들만의 확실한 의도성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죠. 자, 그럼 이러한 많은 과정들 속에서 참 복잡한데, 우리에게 정말로 직관적이고 아주 다양하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쵸? 그런데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세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오랜 기간 쌓아온 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피드백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뭔가 혼란스럽죠? 아니, 우리 부모님은 연기 공부를 해보신 적도 없고, 뭐 연극영화과에 관심 뭐 별로, 내가 연기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지, 우리 부모님이 뭘 아시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 오랜 기간 동안,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배우분들의 연기를 보셨었던 우리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아주 상당히 강력한 내공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떤 희곡에 대해서 빠삭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거나 그 희곡에 대해서 이 내용은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이 되어졌는지, 이 상황이 면밀하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게 해석이 되어져서 연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파악하시기에는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에게 맡겨야겠죠. 하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내가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혹은 내가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을까? 혹은 부족함이 느껴지진 않는가? 이러한 것들을 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빠르게 캐치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입시로 조금 빗대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입시 시험을 딱 보러 갈 때 간혹가다 이제 굉장히 유니크한 대사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니크한 대사를 발견을 해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께 가서 멋지게 이제 연기를 딱 보여드리겠죠? 보여드리고 나면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처음에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작품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교수님들도 이 작품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기한 장면을. 내가 다른 사람들이 연기하는 거 말고 다른 것들, 아주 유니크하고 뭔가 다른 뭔가가 없을까를 고민해서 발췌해낸 어떠한 작품의 독백을 우리 교수님들이 전부 다 빠삭하게 알고 계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교수님들이 모르는 작품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보셨을 때, 관객의 입장에서 혹은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내 연기를 보셨을 때 내 연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작품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과도 마찬가지겠죠? 교수님들께 만약에 내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정보가 제공이 되었고 설득력 있는 연기를 하였으며 무언가 내가 이 작품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 가슴속에 울림이 느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합격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4대 장막, 4대 비극, 아서 밀러, 테네시 윌리엄스, 헨리 깁센, 정말 많은 작가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 모든 작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작품을 다 읽어보시기에는 꽤나 읽어보신 분들이 정말 계실 수도 있지만 안 읽으셨었던 분들이 더 많으실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작품의 어떠한 장면 하나를 발췌해서 연기를 했을 때 연기 영상을 보여드린다면은 그 연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얘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왜 그래야 되냐면은 굉장히 직관적인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바로 관객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많은 심사위원 중에서 가장 냉정하고 혹독한 심사위원이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는요.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작품의 세계관을 다 이해하시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내가 이 작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가서 봅니다. 어떠한 장면을 2시간, 3시간 동안 정보를 습득을 하는 것과 독백의 한 장면만을 발췌해서 그것만 딱 보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2가지로 딱 나뉘어요. 뭐냐면 잘한다, 못한다. 여기서 나는 그 배우 그냥 잘 생각 안 나는데 이거는 좀 너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2가지예요. 잘한다, 못한다. 우리 부모님들께 여러분들의 영상을 딱 보여드렸을 때 우리 아들, 우리 딸 연기 너무 근사하네, 연기 너무 잘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대사할 때는 나는 조금 불편함이 느껴져 라고 한다면 아빠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관객의 눈으로 내 연기를 바라봤을 때 지금 내가 하는 이 연기가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가지셔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직관적인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아주 오랜 노하우와 세월이 응축되어 있는 그 내공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 아버님들 영화 얼마나 많이 보시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은 드라마 얼마나 많이 보신다고요. 정말 수많은 배우들의 연기를 보셨어요. 우리가 봤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특기가 노래가 아니라 무용이야. 근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 사람 노래 잘한다 못한다 이거 알 수 있어요. 그쵸? 내가 무용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와, 이 사람은 무용을 정말 잘한다. 이 사람은 무용을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 나누실 수 있나요? 어떻게 나누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귀한 땀과 노력과 그 눈물의 결정체인 여러분들의 연기 영상을 부모님들께 한번 과감하게 보여드려 보세요. 아마 안 보여드린 분들이 더 많을걸요? 아빠가 뭘 알아. 세상에서 정말 가장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 어린 시선으로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 분들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거죠. 쑥스러우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 제가 그 다음에 또 드리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